한별이 뭐 이용하면 돼? 아, 평행세변의 성질 중에서 평면좌표에서 이용하는 거 중점이잖아. 한 대각선이 다른 대각선을 이등분한다. 그게 평행사변형의 성질 중에서 써먹을 만한 거지, 그죠? 자, 그러면 얘는 A점하고 이 C점을 이용해서 중점의 좌표 구할 수 있죠? 맞습니까? 그러면 AC의 중점하고 BD의 중점이랑 같겠죠? 맞아요? 그죠? 중점이 대각선의 중점이 일치하는 거 평행사변의 성질을 이용할 거니까. 그러면 이 중점의 좌표 구하면 어떻게 되겠지? 윤택이? AC의 중점이요? AC의 중점이잖아. AC의 중점. 중점의 좌표 어떻게 구해? 응? 중점의 좌표요? 중점의 좌표 1대1로 내분하는 점이죠? 그냥 두 개 더해서 2로 나누면 되잖아. X좌표끼리 두 개 더해서 2로 나눠주고 Y좌표끼리 두 개 더해서 2로 나눠주면 되지. 그럼 얼마 나와? 6,4요. 네, 6,4 나오겠죠? 맞아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B, D도 이 M이라는 점에 의해서 똑같은 길이만큼으로 쪼개지죠? 맞아요? 네. 그쵸? 여기랑 여기랑 같다는 얘기야. 그죠? 자, 그러면 이 D점의 좌표 구할 때 어떻게 해줘야겠어요? D점의 좌표 구하려면 BM을 성분 BM을 2대 1로 외분하는 점이죠. 맞아요? 그렇게 외분점 공식을 이용해도 되고 아니면 문자가 들어간 게 아니라 숫자로만 써져 있으니까 얘는 비례 배분해도 돼. B점에서 M점으로 좌표가 얼만큼 바뀌었는지에 따라서 그만큼 똑같이 바뀌면 되니까. 맞아요? B점에서 M점으로 X좌표가 얼만큼 바뀌었지? 4만큼 바뀌었지. 그럼 D점도 마찬가지로 M점에서 D점으로 얼만큼 바뀌면 돼? 4만큼 바뀌면 되니까 10콤마가 되겠지. 마찬가지로 Y좌표가 1에서 4만큼 바뀌었으니까 3만큼 증가했잖아. 똑같은 비율만큼 똑같이 증가하면 되니까 얼만큼면 되면 돼? 7이면 되는 거지. 되겠습니까? 이렇게 보여주시는 게 빠르겠죠? 외분점 공식 다 이용하는 것보다는. 그죠? 이해돼? 서술형이 아니라 객관식으로 하면 이렇게 해서 하는 게 빠르잖아. 그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D점의 좌표까지 구했습니다. 자, 그럼 D점의 좌표 구했으니까 이제 뭐 이용해 줘야겠어? 성분 BP하고 성분 PD랑 길이 같게끔 P의 값을 정해줘야겠죠. 맞습니까? 네, 두 성분의 길이가 같은 거니까 제곱해줘도 등식이 성립하겠죠? 맞아요? 그럼 루트가 바뀌어질 거니까. 그럼 BP제곱은 뭐 나오겠습니까? 승현이? BP제곱 식 불러보세요. 두 점 사이 거리 못하면 안 돼.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거 어떤 거야? x2-x1의 제곱에서 y2-y1의 제곱 에다가 루트 씌워주면 되죠? 한쪽 좌표에서 한쪽 점에서 한쪽 점을 x끼리 빼주고 제곱해준 다음에 y좌표끼리 또 빼주고 제곱한 거 더해주면 되잖아. 거기다 루트 씌워주면 되겠죠? 맞아요? 네, 그러면 승현이 불러볼까? bp제곱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a-2의 제곱 플러스 그거의 제곱이니까 1이죠? 그쵸? 네, 잘했어요. 한별이 PD제곱은? -7제곱이니까 49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되시겠죠? 자, 그러면 전개해주면은 A제곱은 어차피 사라지겠죠? A제곱 마이너스 4A 더하기 5하고 그
그 다음에 a제곱 마이너스 20a 플러스 149죠. 그렇죠? 그럼 a제곱은 없어질 거예요. 마이너스 20a 넘어가면 16a죠. 그래서 149에서 5 빼면 144죠. 맞습니까? 그럼 a는 뭐 나오겠습니까? 9 나오겠죠. 맞아요? 네, 그래서 P점의 좌표는 9,0이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되시겠죠? 여기까지 됐죠? 태영이 잘 적고 있나? 적고 있지? 자, 그 다음 거 이제 Q점의 좌표 구해줘야지. Q점의 좌표. 더? 네. 에어컨 껐나? 혹시 에어컨 껐어요? 애들이 무서워하잖아요. 무섭다고요? 더워갖고. 근데요. 응? 근데요. 껐나봐요. 자, 어디까지 했지? 아, Q점 구해야지. Q점 구해야지. 네. BQ하고 또 뭐랑 같으면 됩니까? BQ의 길이랑 DQ의 길이랑 같으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쵸? 자, 얘도 마찬가지로 민규 여자친구한테 금방 카톡하고 여기 봐야지. 이제. 아니 가족이에요. 가족? 네. 왜? 하고 갔냐고? 네. 왔다 그랬어? 아마 좀 전에 내가 추적 체크하다 보니까 저기 이제 그 행정에서 문자를 잘못 보낸 것 같아. 다 출석으로 했는데 다시 보니까 결석으로 쭈르륵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아마 부모님한테 결석 문자 간 학생도 있을 거야.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결석 문자가 간 학생도 있으니까. 근데 그래서 좀 전에 가서 내가 이거 뭐라고 이거 씨, 그래서 다시 뭐라 했어. 전화 왔어요. 아 전화 그지? 맞아. 그러니까. 카톡 하나만 보내주세요. 맞아 카톡 보내. 너 지금 전화 오신 분들은 카톡 보내. 괜히 또 학원 전화 오게 하지 말고. 어쩐지 저 가뜩이나 오늘 놀러 간다 그래서 엄마가 학원 째는 줄 알아요. 아 봐봐 학원 안 갔어? 그러니까. 아니, 학원에서 문자 잘못 보냈대. 보내줘. 학원에서 문자 잘못 보냈대. 몇 명 있더라고. 승현이랑 태정이도 아마 잘못 갔을 수도 있어. 내가 아까 보니까 태정이 확인하고 한성이도 그렇고 민규도 그렇고 태영이는 연락 안 왔지. 네. 태영이는 안 왔고. 민규 원래 이 시간에 오는 거였어? 저 그 영어 대신 때문에 시간도 붙여가지고 앞에 왔었어야 되는데 응. 네, 세랑 쌤이 12시 20분에 오라고 해서 세랑 쌤이? 네, 쌤한테 전화하신다 했는데 세랑 쌤이? 네, 저 어떻게 언제 와야 되나? 아니야 원래는 그때 왔어야지 아침에. 너 10시에 왔었잖아. 네, 그때가 T3 5반이란 말이야. 근데 저 원래 그래서 그때 올라가 했는데 응. 쌤이 앞타임에 12시 20분이라고 해서 지금 보고 있는데 아 10시 왔어야 되는데. 10시였어야 돼요. 일단 왔으니까 해서 하고. 영어권이 최선이야? 아니라고 했나? 최선이 아 최선 맨날 씨. 그래도 최선을 버렸죠. 아 진짜 씨. 최선. 엄마가 인코드 반성하래요. 네가 그러니까 성적이 잘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자식아. 이거 어제 했나? 안 했지. 저 어제도 늦게 와서 이거 받았던 것 같은데 어저께 거 두 번째 거일 거야 아마. 이거 세 번째 거고. 자, 다시 문제로 와서 BQ 제곱이랑 DQ 제곱이랑 또 같게 놓을 수 있죠. 맞아요? 자 그렇다면은 BQ 제곱 해주면은 누구까지 했었지? 한비를 차렸나? 했어? 한비를 이거 했었나? 태영이 BQ 제곱. 어? 2 마이너스 0 제곱이니까 4. 그다음에 1 마이너스 b의 제곱이죠. 민규 DQ 제곱. 아 Q가 0이었구나. DQ 제곱. 설마
29. 29가 어떻게 나와? D점하고 Q 0,B. 설마? A가 0이고 B가 7 아니에요? A가 어딨어? D랑 Q라니까 0,B랑 10,7인데 DQ 제곱이 뭐냐고요? 두 점 사이 거리 요거 아니, 평면 좌표를 그렇게 했는데 아직도 두 점 사이 거리 못 보면 어떻게 화내는 거 아니고 강조하는 거야. 두 점 사이 거리 구하자고. 알겠죠? 다시 한쪽에서 한쪽 거 빼라고 그랬잖아요. x좌표끼리 10에서 0 빼면 0이 10이죠? 그거 제곱하면 100이죠? 그 다음에 플러스 7에서 b 뺀 거 제곱해줘야죠? 네, 7 마이너스 b의 제곱이죠? 자, 정리해주면은 b제곱에 마이너스 2b에 플러스 5가 149 마이너스 14b 플러스 b제곱이니까 b제곱 없어질 거고 넘어가면 12b이고 넘어가면 144니까 b는 12 넣어주면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a가 9고요 b가 12 여기가 0,12 넣어주면 되겠죠? 뭐 a가 왜 4야? 그죠? 선생님 글씨체를 잘못 봤어요. 아니 진짜 너 글씨 리스하는 거네? 그런 거네? 굳이 어떻게 이게 4냐? 그쵸? 자 그러면 G1 구할 수 있죠? G1 G1은 BDQ 요 파란색 삼각형의 무게중심이에요. 그러면 G1 좌표 뭐 나오겠습니까? 믿음이? BDQ 얼마? 4야? BDQ 4, 3분의 3분의 20 20? 맞아? 4,3분의 20이야? 12에다가 1하고 치니까 맞네? 그쵸? 4,3분의 20 4,3분의 20이고요 G2 태정이 G2는 BPD 7, 3분의 8. 3분의 8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자 그럼 G1, G2의 길이 구하는 거죠? G1, G2의 길이 구하는 겁니다. 자 G1, G2는 한성이 G1, G2의 길이 9, 길이야 길이 두 점 사이의 길이 예? 두 점의 좌표 나왔잖아 이렇게 예. 이 두 점 사이의 길이 거리 여기 있잖아 이거 루트. 어? 루트. 루트 5? 예. 확실해? 아니 7에서 4 빼면 얼마야 3의 제곱 더하기 3분의 8에서 3분의 20 빼면 얼마야 마이너스 10. 에? 3분의 12. 그러니까 14잖아 예. 이거의 제곱이잖아 예. 어? 그러면 9 더하기 16이니까 루트 25지 예. 그래서 5 나와줘야지 아. 되겠습니까? 네.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시겠죠? 자 잘 정리해 두시고 148페이지까지 풀이 안 끝난 거 있어요 혹시? 없어요? 없어? 다 됐어? 150페이지부터 나가면 됩니까? 책상의 방정식 직방 하면 되겠습니까? 네 직방 해봅시다
자, 일단은 직방도 요 교재에서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정과익선 사이 거리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서 158페이지부터 정과익선 사이 거리가 나와져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일단은 150페이지, 151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습해보라고 했는데. 했어요. 자, 예습한 것 중에서 안 되는 거 있을까요 혹시? 예습한 것 중에서 다 돼? 모르는 거 없어? 뭔가 있어도 안 될 것 같고 없어도 안 될 것 같고. 응? 뭐라고? 그 2번과 13번 쪽 있잖아요. 응. 그쪽 개념이 약간 헷갈려서. 12번하고 13번? 네. 네, 그럼 12번하고 13번 보고요. 자, 일단은 요거 지금 나와져 있는 거 한번 같이 한번 또 볼게요. 150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고등학교 때 처음 나오는 내용은 아니에요.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이 다시 써져 있는 거야. 네, 직선하고 점하고의 떨어진 거리 이런 형태가 고등학교 때 나오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중학교 때 나왔던 내용들을 그대로 한번 보는 거예요. 얘는. 자, 일단은 첫 번째 직선의 방정식에서 기울기가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울기가 주어져 있다면 우리는 표준형 직선의 방정식이 두 가지 형태가 있죠. y는 mx 플러스 n의 형태하고요. 얘가 표준형인데 y는 mx 더하기 n의 형태. 이 m이 의미하는 게 뭐죠? m이 의미하는 것은 직선의 기울기를 의미하는 거죠. 기울기의 정의가 뭐라고 그랬지? X증가량. 네,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이라고 했어요.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 이 변화량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x좌표끼리 빼주죠. x2 x1 분의 y의 변화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두 점의 차이, y좌표의 차이만큼을 구해주는 거죠. y2 y1 이렇게 해서 기울기를 구하죠. 맞아요? 직선이라는 것은 점이 몇 개 주어지면 하나로 정해지지? 그렇죠. 점이 두 개 주어질 때 직선이 하나로 결정이 되죠. 이 두 개의 평면에서 점이 이렇게 두 개가 주어진다면 이 두 점을 이렇게 연결했을 때 직선이 하나로 정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직선을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뭐부터 먼저 구해줘야 돼? 이 기울기부터 먼저 구해줘야 된다고. x가 얼만큼 증가했는지 x의 변화량을 델타 x라고 표현해요. 델타라는 표현으로 y는 얼만큼 변했는지 델타 y. 그죠?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이 기울기잖아요. 그죠? 그럼 두 점이 주어졌으니까 두 점 중에서 한 점으로 평행 이동을 시켜주면 직선의 방정식이 하나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알고 그다음에 요 n이 의미하는 게 또 뭐였죠? 표준형에서 y절편이죠? 네, y절편. 그래서 기울기랑 y절편을 바로 알 수 있는 형태가 무슨 형태다? 표준형이 됩니다. 표준형이에요. 그래서 중학교 때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가 1,2다 여기가 뭐 4,5다 라고 했을 때 1,2를 기울기부터 먼저 구해본다면 어떻게 구할 수 있겠습니까? x가 얼만큼 변했죠? 1에서 4만큼 변했으니까 3만큼 변했죠. 네? x의 변화량 아, 1에서 4까지 3만큼 변했잖아. 네. y의 변화량 얼마예요? 3. 3이죠. 3분의 3이니까 기울기가 얼마야? 1. 네, 기울기 1이죠. 그 다음에 중학교 때는 어떻게 했어? y절편을 k라고 놓고 또는 이 n이니까 여기다가 y는 x 더하기 n에다가 1,2나 4,5를 넣어서 n을 구했죠. y절편 구했잖아. 맞아? 그럼 n이 모이면 돼? 태정이 n이 뭐 나와? 1 나오죠? 그쵸? x에다 1 넣어주고 y에다 2 넣었을 때 n값 나오는 거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2는 1 플러스 n이니까 n이 1 나오잖아요. 그래서 y는 x 플러스 1 이렇게 구했죠. 맞습니까? 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넣어서 y절편 구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냐면 평행이동 시켜주는 거예요. 평행이동. 만약에 기울기가 이제 1이라고 정해졌지. 그럼 y 이퀄 x의 그래프야. 기울기가 1이니까 이제 y 이퀄 x의 그래프를 요 두 점 중에서 아무 점으로 평행이동 시켜주면 된다고. 그러면 평행이동 시켜줄 때 어떻게 해줬지? x축 방향으로 y만큼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이동을 했다 라고 한다면 x 들어갈 자리 x 대신에 뭐를 넣어줬어요? 플러스 네? x 대신에 x-a를 넣어줘야 됩니다. 아 기억났어요. y 들어갈 자리 대신에 y 대신에 뭐 넣어줘야 돼? y-b를 대입을 해줘야 돼. 네. 네? 네. 평이동하는 거 잘 알고 계셔야 돼. 어? 자 그러면은 1,2로 평이동을 해보자고요. 기울기가 1인 요 직선, 기울기가 1이고 원점을 이 지나는 직선을 1,2의 점으로 평이동 시켜주면 어떻게 되겠어? 식이? 은택이? 불러봐. 잠시만요. y는 x 식의 일단 먼저 해볼게요. 자 요거대로 그대로 해보라고 했잖아. x 대신 x-a, y 대신 y-b를 넣어주는 거죠. 맞아요? 자 그럼 얘는 1,2니까 x축으로 1만큼 평이동하고 y축으로 2만큼 평이동을 한 거지. 얘는 원래 원점을 지나는 거잖아. 원점을. y 콜 x는 기본형이니까 원점 지나지. 맞아요? 그러면 1,2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2만큼 평이동해 1,2라는 점을 지나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x 들어갈 자리에다 뭐 넣어주라고? x-1을 넣어주라고. 그 다음에 y 들어갈 자리 원래 y 들어갈 자리에다 뭐 넣어줘야 돼? y-2를 넣어주는 거지. 그럼 이거를 식을 정리를 해주면 y는 x 플러스 1이 되는 거잖아. 이항해주면. 네. 맞아요? 똑같은 식이 나오는 거잖아. y는 x 플러스 1하고. 되시겠죠? 네. 평행이동을 잘 생각해 주셔야 된다 이거야. 자 그러면 똑같은 방법으로 4,5로 평이동하면 어떻게 돼? 기울기가 1일 때 y는 x라는 이 기본형의 그래프를 4,5로 평이동하면 주면 어떻게 돼? 은택이 x-4랑 x-4랑 그다음에 y-5 y-5는 이렇게 되겠죠? x로 할 자리 x-4, y로 할 자리 y-5 넣었으니까 이항해주면은 똑같이 나오겠죠. y는 x 플러스 1이라고. 되겠습니까? 네. 네. 이렇게 하셔야 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직선의 방정식 일반 표준형이 되겠죠. 표준형, 그죠? 자 그럼 일반형은 우리가 어떻게 쓰죠? 일반형은 한쪽으로 다 몰아버리죠. 그죠? 한쪽으로 다 몰아서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이게 일반형입니다. 일반형. 자 일반형을 이제 어느 때 쓰냐면은 정과익선 사이 거리 구하는 식일 때도 이런 형태의 일반형으로 써요. 네, 그래서 일반형 형태도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자 다음에 두 번째 거 볼게요. 두 점을 지난 직선의 방정식. 아까도 좀 전에도 했지만 두 점을 지난 직선의 방정식에서 뭐부터 먼저 구해줘야 돼?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하나 결정하려면 기울기부터 먼저 구해줘야 돼. 두 점이 주어졌다? 그럼 뭐부터 먼저 구한다? 기울기부터 먼저 구해줍니다. 기울기의 정의가 x2-x1분의 y2-y1이었죠? 그래서 기울기부터 구해준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얘 지금 한 거 보니까 어떻게 한 거야 지금? 한 점으로 평이동한 거지. 원래 x 들어갈 자리에다가 y는 x가 기본형이라고 했는데 y는 mx가 기본형이에요. 얘 기울기야 기울기. 요 기본형에다가 x 들어갈 자리에다 지금 뭘 넣어줬어요? x-x1을 넣어줬지. 그 말은 x축 방향으로 x1만큼 평이동했다는 뜻이야. 마찬가지로 y 들어갈 자리에다 y-y1을 넣어줬죠. 그 말은 y축 방향으로 y1만큼 평이동했다는 뜻이니까 얘가 무조건 어떤 점을 지나게 되는 거야? 이 x1, y1이라는 점을 지나게 되는 거지.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원래는 봐봐요. 자, 얘가 x축이랑 y축이고 얘가 y는 mx라는 그래프라고 해봅시다. y는 mx의 그래프니까 기울기는 이 원점에다가 딱 앞점을 딱 꼽고 이 m에 따라서 기울기가 바뀌어지는 거야. 이렇게 돌아가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얘를 평행이동을 해서 이 x1, y1 이라는 점으로 요 직선을 그대로 여기다가 옮겨놓은 거란 말이야.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여기다가 앞점을 꼽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이제 앞점을 꼽고 여기서 돌아가는 거야. 기울기에 따라서. 이해되시겠어요? 이거 잘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이렇게 해서 얘가 y는 m x-x1 플러스 y1이 되는 거지. 되시겠죠? 자, 다음에 세 번째 거, 얘는 일반형이죠. 일반형에서는 이렇게 표준형으로 y만 남겨 바뀌어주면 기울기랑 y절편을 구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두 직선의 위치 관계를 또 볼게요. 자, 직선의 위치 관계를 잘 보셔야 됩니다. 직선의 위치 관계. 직선은 두 개의 직선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세 가지 경우일 수밖에 없어요. 세 가지 경우. 평행이냐, 일치하냐, 수직이냐. 아니지, 하나 더 있지. 평행하지도 않고 일치하지도 않고 수직이지도 않은 경우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만나는 경우죠. 그렇죠? 이게 일반적인 형태일 거고요. 특수한 형태들이 이렇게 있다는 얘기예요. 자, 평행 경우는 어떻다는 얘기야? 기울기는 같고 y절편은 다른 경우죠. 그렇죠? 기울기는 같고 y절편이 다른 경우. 그래서 일반형으로 이렇게 돼 있을 때는 평행인 경우에는 어떤 걸 만족하면 됩니까? A' 분의 A랑 B' 분의 B 같다는 얘기는 얘가 의미하는 게 기울기가 같다는 뜻이야. 두 직선이. 맞아요? 그 다음에 얘랑 다르다는 얘기는 y절편은 다른 경우지. 당연하죠. 평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래프가? 두 직선이 평행하려면 기울기가 같아야지. 이렇게. 맞아요? 대신 y절편은 같으면 되는데 같으면 일치하는 경우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일치하는 경우는 기울기도 같고 y절편도 같으면 일치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기울기도 같고 y절편도 같은 경우죠. 기울기도 같고 y절편도 같다. 첫 번째 경우는 기울기는 같고 y절편 어때야 돼요? 달라야겠죠? 그래야 평행한 교죠? 는 다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세 번째 있는 거. 원래 두 직선이 수직이려면은 기울기가 어때야 되죠? 기울기의 곱이? 두 직선일 때 기울기의 곱이 얼마여야 돼? 마이너스 1이어야 되지. 맞아? 중학교 때 안 배웠어? 기억이 안 나? 기억나요. 기억이 나?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일 때인데 이렇게 일반형일 때 바로 구하는 형태도 있어요. 일반형일 때는 AA' 플러스 BB' 이 0인 경우가 수직인 경우다. 그래서 수직 조건 두 가지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두 기울기의 곱 M 곱하기 M'이 마이너스 1이거나 아니면 일반형으로 써져 있을 때 X 앞에 있는 개수들 곱한 거랑 Y 앞에 있는 개수들 곱하면서 더했을 때가 0 나오는 경우 둘 다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알고 계시지 마시고. 아시겠죠? 경우에 따라서는 이거를 이용하는 경우가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알고 있는 이유는 중간고사 때 시험 부족했잖아. 널널했어? 그죠? 부족하잖아. 그죠? 여러 가지 방법을 알고 있어야 제일 빠른 방법을 찾아서 갈 수 있겠지. 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되고요. 자, 75번도 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겠습니다. 두 직선의 교점을 제한 직선이에요. 자, 이것도 시험에 나올 확률이 매우 높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두 직선의 교점을 제한 직선인데 일단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본다면 ax 더하기 by 더하기 c 이퀄 빵을 1번 직선이라고 하고 a 프라임 x 더하기 b 프라임 y 더하기 c 프라임 이퀄 빵을 2번 직선이라고 해봅시다. 자, 1번 직선과 2번 직선의 교점을 제한 직선의 방정식을 그림으로 표현해 보자고요. 자, 그림으로 표현해 본다면 어떻게 되느냐? 1번 직선하고 2번 직선을 교점은 한 개 생기겠죠? 맞아요? 자, 이렇게 교점이 한 개 생길 텐데 이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몇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 선택이 몇 가지 있어? 한 가지? 승현이 몇 가지 있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요 점을 지나는 직선 몇 가지? 가지. 한별이 몇 가지? 태영이 몇 가지? 저 지나는 거요? 응. 엄청 많지 않아요.
엄청 많죠.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잖아. 직선이 하나로 결정이 되려면 점이 몇 개 주어져야 된다고? 두 개가 있어야 돼. 근데 얘는 점이 하나밖에 없잖아. 이 점을 지난 직선이 몇 가지 있냐고 물어봤잖아. 여기다가 앞점 꽂고 이렇게 돌려보면 엄청나게 많은 거지 뭘. 맞아 아니야? 맞죠? 자, 이 엄청나게 많은 직선을 표현하는 식이 뭐냐면 1번 직선 더하기 k 곱하기 2번 직선 이코르 빵인 경우입니다. 이 엄청나게 많은 직선들을 표현하는 식이. 자, 그러면 이 식이 하나로 결정이 되려면 뭐가 주어지면 돼? 한 점이 주어지면 되지. 그죠? 1번 직선과 2번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만약에 1,2를 지난다 라고 한다면 여기다가 대입해주면 돼. 1번 직선하고 2번 직선이 x, y가 들어있을 거 아니야. 그 x, y에다가 이 점을 대입을 해주면 k 값이 나오겠지. 맞아? k 값이 나온 걸 다시 이 위에 있는 식에다 넣어주면은 직선의 방정식이 하나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대입을 하는 겁니다. 대입. 한 점이 주어졌다면 여기다 대입해서 k 값이 뭐가 나왔다? k 값이 알파가 나왔다? 그럼 다시 위에다가 대입하면은 방정식이 하나로 결정이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되시겠죠? 자, 물론 문제에 따라서는 만약에 문제에서는 그냥 숫자로 다 주어서 그냥 요 교점을 구하면 돼. 교점 구하고 이 점 두 개 나왔으니까 직선의 방정식 구해줘도 되긴 합니다만 만약에 그렇게 문제가 나온다면 숫자가 아주 그지같이 나옵니다. 이 점이 뭐 13분의 17, 15분의 19 이런 식으로 계산하기가 참 그지같이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러면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에다가 쓰면 어떻게 되겠어? 1-15분의 13의 제곱 그거 계산하다가 짜증나다가 던져버릴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대답은 잘해. 아이씨. 아이씨. 어저께 수업하다가 한 8시쯤인가 와이프한테 전화가 왔어. 갑자기 느낌이 쎄한 게 오빠 오늘 빨리 와 이러는 거야. 뭐지? 그랬더니 부부의 날이라는 거야 어저께가. 어제가 부부의 날이래. 그래서 야식 시켜놓을 테니까 빨리 와 이러는 거야. 아하, 그러면 아버지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뭐지? 무섭게? 이런 느낌이었거든. 그러니까 어제 이제 가보니까 자고 있는 거야. 뭐야? 그래서 야식을 시켰대. 쭈꾸미, 그 매운 쭈꾸미 볶음 뭐 이런 거. 그래서 이렇게 날치알이랑 그 뭐냐, 뭐 마요네즈랑 이렇게 먹으면 엄청 맛있잖아. 이 식감이 이렇게 막 탱글탱글하니 나도 그걸 좋아하긴 하거든. 근데 다음날 별로 속이 좋진 않았는데 먹기는 좋아. 먹을 때는. 그래서 냉장고를 또 열어보니까 그 유치원을 다니는데 유치원이래. 어린이집을 다니는데 어린이집 선생님이 그 테라 맥주 캔에다가 이렇게 종이 붙여서 빨리 자라 이렇게 이렇게 써서 보냈더라고. 4캔을 맥주를. 그랬더니 와이프가 먹고 빨리 자더라고. 와이프가 먼저 와이프가 먼저 빨리 잤어. 나도 빨리 잤지 뭐. 별 내용은 없습니다. 그냥 그렇다고. 그랬다고. 그래서 월요일 날 쌤 몇 시세요? 월요일 날 쌤 몇 시세요? 아니 시간 똑같이 오면 돼. 처음. 응? 누구랑요? 아마 조교쌤이 와서 감독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아, 2시간 시험을 아마 2개를 볼 거고 마지막 타임 20분은 그냥 채점하는 시간 될 것 같아요. 안 오면 어떻게 돼요? 레벨업에 분위기. 그럴 수 있죠. 아니면 다른 시간에 또 와서 또 봐야 될 수도 있고. 그냥 한 번에 보는 게 낫지. 화요일도 쉬세요? 아마도. 너 화요일 날 와서 볼래? 서천 뭐야 못 오면은 화요일 날 와서 봐. 왜 그러나? 못 올 이유는 없어요. 못 올 이유는 없어? 이유를 만드는 거지. 아 놀려고? 네.
현체라고 그러지 않았어? 뭐라고 했지? 어디 간다고 그러지 않았나? 아이씨. 반대야. 자살골 넣으면 되겠네. 그거예요 진짜. 자살골 넣으면 빨리 올 수 있겠다. 진짜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다 내려와서 말이야 진짜. 지금 2학년 그래? 하고 있거든요. 음. 와 근데 진짜 승부차기를 겁나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음. 게임이 안 끝나서 음. 연장전이 없으니까. 음. 근데 진짜 홈런 날이잖아요. 그럼 진짜로 그 형 인스타에 박제돼요. 이 새끼 홈런은 날림? 와 진짜 어떤 형 한 3골 넣었거든요. 근데 3대3으로 승부차기 했어요. 근데 그 형이 마지막 키커였는데 진짜 감정 넘겼거든요. 뒤지게 먹었어요. 걔가 3골 넣었는데? 네. 와 그거 보면서 승부차기가 참 부담감이 있지. 자, 요거 얘기하다가 딴 데로 샜었네. 자, 일단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연습을 그래도 좀 해볼게요. 네, 숙제 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지만 네, 같이 한번 내역한 채워봅시다. 자, 1번 은택이. A 플러스 BI 플러스 C는 0. 네, 직선 모두 x, y에 대한 1차 방정 형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a가 0이 아니고 또는 p가 0이 아닐 때 y는 ax 플러스 b 형태로 표현해줄 수 있겠죠. 맞습니까? 네. 얘는 a, b 두 개만 나와져 있으니까 표준형으로 쓴 거예요. 만약에 c가 있다면은 일반형으로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승현이 2번 두 직선에 대해서 a'분의 a랑 b'분의 b랑 같고 c'이랑 c가 다르다라는 의미는 뭐였습니까? 두 직선은 그렇죠, 평행하다. 기울기가 같다는 뜻이고 얘는 y절편이 다르다는 뜻이니까 평행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럼 3번 한별이 L과 L'은 어떻다? 일치하죠. 기울기도 같고 y절편도 같은 경우니까요. 네, 일치한다. 그럼 4번 태영이 응? 네. 수직이면 A 플러스 B 프라임이 0. 0이죠. 0. 그렇죠? 네. 0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5번 민규 맞아요. 맞죠? 6번 믿음이 아니지? 한번 불러봤어. 6번 믿음이 뭐야? 이거 맞아 틀려? 맞아요. 맞죠? 네, 이 점을 평행이동시키면 맞겠죠? 그 다음에 7번 태정이 네, 두 직선의 교점을 재는 직사방정식 1번 직선 플러스 k 곱하기 2번 직선 이꼴 빵의 형태죠? 네, 맞죠 얘도. 그 다음 8번 X 어떻게 해야 돼? X 마이너스 2. 네? 어떻게 해야지 맞는 표현이야? x절편이 a고 y절편이 b면 예? 거꾸로 했어요. A분의 a분의 x 플러스 B분의 Y는 플러스 b분의 y는 1. 1이 되겠죠? 네, 이게 맞는 거니까 틀렸죠? 오케이. x절편이랑 y절편이 주어진다면 이렇게 바로 직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것도 잘 활용하실 수 있어야겠습니다. 한 가지 방법만 알고 계시면 안 돼. 여러 가지 방법 알고 있어야지 가장 빠른 길로 갈 수 있으니까. 아시겠죠? 네. 근데 아까 6번 그거 틀린 거 아니에요? 6번? 네. 틀렸네. 이거 반대로 됐지? 나도 그냥 대충 봤네. 믿음이 틀렸어. 믿음이 책이 없어서 그렇지? 네, 책이 없어서. y-y1이랑 m x-x1이죠. 틀렸고요. 그 다음에 자 9번 봅시다. 자 9번에 1번 은택이 Y는 2x 플러스 1이요. 네, y는 2x 플러스 1 승현이 자 얘는 x절편이 마3이라고 했으니까 점의 좌표를 쓸 수 있죠. 마이너스 3,0이에요. 기울기가 3이고 마이너스 3,0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이 점으로 평행이동을 시켜주면 돼.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으로 0만큼 평행이동한 거거든. 그러면 y는 3x의 그래프를 저 점으로 평행이동 시켜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지? x축 방향으로 얘가 원래 0,0을 지나는 거니까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 방향으로 0만큼 평행이동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쓰면 되겠습니까? 응?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하면 x 대신에 뭐 넣어줘야 돼?
x축 방향으로 a만큼 표현하면 x 대신에 뭐를 넣어준다고 그랬지? x 마이너스 a를 넣어준다고 그랬죠? 그럼 얘는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표현한 거니까 x 들어갈 자리 대신에 뭐 넣어줘야 돼? x? 부호가 지금 바뀌었잖아. x 플러스 3을 넣어줘야 돼. 플러스 3이 아니라 x 플러스 3을 넣어줘야 된다고. x 들어갈 자리에다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럼 y 대신에는 Y 대신 Y. 그냥 y 넣으면 되겠죠? 빵이니까. 그쵸? 그래서 여기에다가 x 들어갈 자리에 x 플러스 3 넣어주면 됩니다. 그럼 y는 3x 플러스 3 이렇게 되니까 전개해주면 y는 3x 플러스 9 이렇게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네,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갑시다. 다음 시간 부담 시간 아니에요? 너 오늘 2시간 하냐? 아 그런가? 다음 시간 무단 쌤이야? 아 몰라요. 아니에요? 여쭤본